안녕하세요. 오라클 쇼케이스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라클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장연주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간 오라클이 스타트업과 어떤 협업을 해왔는지 소개드리고, 특히 미라클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스타트업들의 스토리까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세션은 11시 4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고, 이후 12시까지는 발표 기업분들과 자유롭게 네트워킹 하실 수 있는 시간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을 드시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저희가 쇼케이스룸 뒤에 보시면 간단한 커피와 다과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약 2시간 동안 진행될 쇼케이스의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한국 오라클 커머셜 클라우드 본부 전길수 전무님의 오프닝 세션부터 본 쇼케이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길수 전무님은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리실까요? 오늘 되게 뜻깊은 날이죠. 컴업의 둘째 날이기도 하고 44년 전에 12.12가 있던 날이더라고요. 오늘이. 그래서 되게 스타트업들 비상하셔야 되는데, 날아오르셔야 되는데 다른 의미의 비상이 우리의 마음속을 좀 짙게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컴업의 2024년 두 번째 파트너 이벤트 오라클 쇼케이스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오프닝 하면서 여러분들이랑 나누고자 하는 토픽은요, Onward and Upward라고, 스타트업은 런웨이에서 앞으로 가셔서 위로 날아오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 오라클이 스타트업, K 스타트업 분들과 어떻게 같이 공동 가치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그래서 밑에 작은 제목으로 Why Oracle Featuring for K 스타트업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것처럼 오라클에서 디지털 네이티브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케빈입니다. 미리 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다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날아오르셔야 되잖아요. 날아오르셔야 되는데 시드 단계, 시리즈 A, B, C를 거쳐서 비상하셔야 되죠. 근데 다른 의미의 비상이 지금 있고 2021년 뭐 이때 20년 코로나 때부터 저희 경제가 좀 어려워지면서 또 정권이 바뀌고 여러 가지 국내 경기가 좀 어려워지면서 스타트업 분들을 만나면 너무 펀딩이 어렵다, 받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비상, 계엄, 탄핵 이런 불확실성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저희 앞에 활주로에서 날아오르셔야 되는 스타트업 분들의 머릿속과 가슴속을 짓누르고 있지 않을까라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운 앞으로의 불확실성, 리스크가 있을 상황에서 어떤 파트너와 같이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물음을 한번 던져보고 싶고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한번 찾아가 보는 걸로 한 10여 분간 정도 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여지는 이 화면에 나온 내용은요, 롤링스톤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잡지인데요. 이제 음악에 관련된 잡지로 출발을 했는데 히피 문화가 한창 번성했을 때 60년대 후반에 나왔다가 이제 더 이상 히피 문화만을 가지고는 이 잡지사를 영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뭔가 틀을 바꿔보자라는 차원에서 광고 캠페인을 띄운 되게 광고계에서는 유명한 전설과 같은 퍼셉션, 즉 인식과 리얼리티, 실체라는 그런 광고 시리즈 캠페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걸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롤링스톤이라고 하면 왼쪽에 보이듯이 히피, 근데 리얼리티는 오른쪽에 보이는 댄디한 여피, 이런 두 그룹을 다 다루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오라클을 한번 여기다 대비해 보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퍼셉션이 어떤 게 있을까?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여기다 제가 키워드를 써놨죠. 오라클은 글로벌 데이터베이스 회사 아니야? 근데 리얼리티는 뭘까요? 정말 그럴지 아닐지 제가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우리의 몸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혈액과 같은 존재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온 사진은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한국 오라클이 위치한 요 바로 옆에 있는 아셈타워 본사에 있는 15층 건물의
엘리베이터를 내리면 있는 월에 있는 사진이에요. 2021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오라클의 임직원의 가족분들, 특히나 어린아이 분들의 도움을 얻어서 이제 장식을 하면서 우리의 사명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데이터를 새로운 방식으로 보고 인사이트를 발견하여 무한한 가능성을 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바로 이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전 세계 오라클 임직원들의 사명이기도 하고 저희의 가슴속을 자리 잡고 있는 미션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그 자체입니다. 데이터베이스 회사 맞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베이스 회사만은 아닙니다. 클라우드에서 오라클, 특히나 스타트업 분들한테 오라클 얘기를 드리면 오라클도 클라우드가 있어요? 라는 질문을 왕왕 받던 때가 있었어요. 요즘은 그런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라클의 클라우드는 조금 출발이 늦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클라우드에 대해서 오긴 올 것 같은데 조금 나중에 오지 않을까? 우리는 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로 더 우리의 리더십 포지션을 영위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정말로 클라우드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민을 하고 세상에 다시 클라우드를 만든다면 어떤 아키텍처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출발한 게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전. 그래서 저희 클라우드는 젠2 아키텍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요체는 뭐냐면 이 왼쪽에 지금 제가 화면을 미리 넘겨가지고 그런데 보면은 디스트리뷰티드 클라우드다. 퍼블릭 클라우드는 많이 아시죠? 아마존이 자사의 아마존닷컴을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퍼블릭 클라우드를 잉여 자원을 판매하면서 시작했던 게 퍼블릭 클라우드가 한 15년, 16년 전에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의 클라우드만을 쓰시는 고객분들은 없으시죠? 그래서 멀티 클라우드 세상이고 클라우드가 퍼블릭 클라우드만 있는 게 아니고 프라이빗 클라우드도 있고 또 그 중간에 어떤 위치에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도 있고 또 저희 오라클이 얘기하는 거는 리전 자체를 고객분들한테 필요에 의해서 데디케이티드 리전을 만들어드리고 쓰실 수 있게 하는 데디케이티드 클라우드. 저희는 디스트리뷰티드 클라우드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오라클은 10월 말 현재 전 세계에 165개 이상의 리전을 가지고 있고 국내에도 서울과 춘천에 복수의 리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은 늦었지만 가파른 속도로 제일 오른쪽에 보이시는 가트너의 매직 쿼드런트의 리더 그룹의 탑 4로 당당히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 성능 좋고 보안이 좋은데 경제성까지 겸비한 그런 클라우드가 바로 오라클 클라우드다. AI를 빼놓고 우리 아무 얘기도 할 수가 없는 세상에 살고 있죠. 그렇다면 Why Oracle for AI Startup? 시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한 4가지로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오라클이 얘기하는 AI는 가장 강력한 AI 인프라를 제공해드린다. 그리고 두 번째,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고 구멍도 없는 그런 강력한 보안과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를 제공한다. LLM을 저희가 독자의 LLM을 가지고 이것만 쓰세요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LLM을 운영하시는 방식에 있어서도 고객이 매니지하실 수 있게도 하고 저희 오라클이 직접 매니지하는 방식, 선택지를 드리는 그런 방식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AI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AI가 있는 곳에 기존의 데이터를 옮겨가는 것은 너무 낭비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라클이 얘기하는 AI는 데이터가 있는 곳에 AI 기술을 적재하는 것을 저희는 철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퍼셉션, 오라클이 데이터베이스 회사 아니야? 맞죠? 맞는데 데이터베이스와 그리고 데이터와 클라우드와 AI 이 3가지 부분에 골고루 다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준비가 된 파트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 GPU의 라인업인데요. 가장 작은 A10 모델부터 지금 엔비디아에서 출시를 앞두고 있는 GB200 모델까지 촘촘하게 다양한 쉐입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공유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K 스타트업 분들한테 오라클은 어떤 지원을 드릴 수 있을까요? 미라클 프로그램이라고 들어보셨죠? 미라클 프로그램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창진원과 중소벤처기업부와 과기대와 오라클이 지난 2년간 진행했던 프로그램이고 이걸 통해서 K 스타트업의 마중물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저희가 적극 지원을 할 거고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세션에서 우리 장현주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글로벌에서 스타트업을 돕는 프로그램 저희는 스케일업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buy two, get one free인데요. 업력이 15년 미만의 스타트업으로서 우리가 증빙할 수 있는 곳에서부터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이 홈페이지 또는 이런 데서 증빙을 하실 수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1년에 저희 미화로 오라클 클라우드 크레딧을 10만 불 이상 커미트먼트를 해주시면 거기에 50%에 해당하는 5만 불의 크레딧을 저희가 매칭해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으로서 2년까지 최대 혜택을 보실 수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영업대표들이 뒤에 와 계신데 뭐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스타트업에서 사실 오라클은 좀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이 저희에게 홍보 동의를 해주신 고객사만을 리스트업했기 때문에 숫자가 이거보다 더 많은데 다 보여드리지 못하는 걸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이 중에 한국 기업 한번 찾아볼까요? 12랩스 너무너무 유명한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하고 계시죠. 멀티모달 영상에 대해서 AI를 적용하신 기업. 그리고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사이오닉 AI 좀 이따 발표를 해주실. 그리고 업스테이지, 그리고 베스리 AI 이런 분들이 다 저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오라클은 국내 이벤트 그리고 매체에서 스타트업 분들이 적극적으로 저희와 함께 행사와 부스를 운영하고 홍보를 하실 수 있게 제공하고요.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그리고 각 대륙별 행사에서도 이런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저희 글로벌 전문가들과의 커넥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문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게 제 엔딩 페이지인데요. 그래서 제가 드렸던 말씀을 요약을 하면 K 스타트업의 성장과 비상을 위해서 새로운 가치를 함께 만들어가는 진정한 미라클 글로벌 파트너가 바로 오라클이다. 여기 해시태그 있는 거 혹시 뭔지 아실까요? MZ세대들은 아실 것 같은데 IYKYK 인스타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쓰시는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If you know, you know. 그래서 오라클에 대해서 모르고 아직까지 못 써본 스타트업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라클과 한 번 인연을 맺고 한 번만의 인연으로 끝난 고객은 없더라.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도 느끼고 계실 거고 또 많이 홍보를 해주시고 많이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또 있겠지만 지도 편달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걸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길수 전무님 감사합니다. 다음 세션으로는 제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세션에서 잠깐 소개해 주셨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미라클에 대해서 올해 어떤 활동을 해왔고 앞으로 어떤 협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에서는 지난 2년간 중소기업부, 창업진흥원 그리고 주관기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함께 미라클이라는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라클이라는 이름은 오라클과 창업기업이 윈윈하는 전략을 통해 기적 같은 시너지를 창출하고자 하는 목표를 담아 지어진 이름입니다. 먼저 올해 진행된 미라클 2기 프로그램의 목적은 창업기업에게 오라클 클라우드 생태계 확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신규 솔루션 개발과 기존 솔루션의 이관, 그리고 비용 절감, 해외 진출 지원 등 동반 성장을 하는 것을 목표로 기획되었습니다. 모집 대상은 업력 7년 이내 중소, 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오라클 클라우드의
AI, ML 기능을 활용하여 모든 사업 부분에서 자유롭게 스마트 솔루션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선발을 하였습니다. 먼저 오라클은 클라우드 환경 구축과 기술 고도화를 위해 기본 무료 크레딧과 POC 테스트 크레딧을 지원하며 필요시 추가 크레딧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OCI 서비스의 사용량을 예측하고 기술 고도화와 마이그레이션도 돕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 주신 설립 15년 이내에 B2C 또는 B2C2C 비상장 국내 스타트업 분들이라면 스케일업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스케일업 프로그램은 2개를 사면 1개의 크레딧을 추가로 제공한다는 프로그램입니다. 스케일업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마켓플레이스 진출을 통한 VC와의 연결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크레딧 지급 외에도 각 창업 기업별로 전담 오라클 클라우드 기술팀이 1대1로 배정되어 오라클 클라우드의 사용법과 아키텍처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종 선발된 기업에는 전담 엔지니어가 배정되어 오라클 클라우드 아키텍처의 구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오라클은 고객의 니즈와 상황에 따라 오라클 클라우드 또한 지식 수준에 따라 다양한 온라인 정기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처음 접하시는 고객부터 클라우드 선택을 고민하시는 분, 오라클 클라우드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담은 웨비나부터 매월 다른 주제와 최신 IT 기술을 소개하는 디벨로퍼 미트업, 그리고 어느 정도의 오라클 클라우드에 대한 지식이 갖춰진 IT 실무자를 대상으로 오프라인에서 실습을 해보는 부트캠프까지 매월 다양한 정기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창업 기업을 위한 마케팅과 홍보적인 측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라클은 채널을 통해 고객사의 다양한 PR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라클 클라우드를 우수하게 사용하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기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오라클 공식 홈페이지에 노출될 수 있도록 지원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오라클에서 발간하는 C레벨 대상 매거진 저너로와 고객 사례를 소개하는 궁금한 이야기 5 매거진을 통해 창업 기업분들의 스토리를 기고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은 오라클이 보유한 약 3만 개 이상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오라클의 뉴스레터로 발송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라클 주최 세미나가 있을 때 인더스트리별로 오라클과 함께하고 있는 창업기업분들 중 세미나 주제와 유사한 기업을 추천하고 사전에 협의를 통해 오라클의 연사로 참여하실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오라클 무료 교육 리소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1대1 기술 교육과 정기 웨비나 그리고 세미나 외에도 언제든지 스스로 학습하시거나 궁금한 점을 바로 해결할 수 있으신 무료 온라인 리소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OCI 핸즈온을 통해 실제로 툴을 체험하실 수 있으며 라이브 랩스를 통해서도 실습을 진행하며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Q&A 창에 질문을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오라클뿐만 아니라 오라클의 든든한 파트너인 에티버스에서도 미라클 창업기업분들에게 1대1 기술 지원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에티버스에서는 기술 전문가가 창업기업에게 1대1로 배정되어 고객에게 비즈니스 현황을 파악하고 업무 솔루션 특성과 맞춤형 OCI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키텍처 설계를 바탕으로 OCI를 설계하고 IT 업계나 클라우드 관련 분야가 아닌 창업기업분들에게는 추가적인 파트너 엔지니어가 1대1 밀착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비즈니스 확장을 위해 사후 관리로 상시 원격 기술 지원 그리고 파트너 주간 핸즈온 현장 교육을 제공하여 최신 기술인 젠 AI, LMM, GPU 등을 접목한 신사업에 장기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라클은 창업기업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와 글로벌 해외 진출을 통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엔터프라이즈급 기술과 마케팅 기회를 제공하여 비즈니스에 조금 더 집중하실 수 있도록 돕는 OPN, 오라클 파트너 네트워크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OPN에 가입하시게 된다면 마켓 커넥트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더 많은 제품과 마케팅 에코시스템의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오라클이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공동 판매 기회도 부여됩니다. 또한 오라클은 글로벌 VC가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펀드 행사인 엔틀러 이노베이션 포럼에 올해 5월 미라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창업 기업분들을 위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세션 그리고 글로벌 펀드 피칭 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미라클 2기 창업 기업의 4개 업체가 IR 피칭에 참여해 주셨고요. 추가로 피칭에 참여하신 창업 기업분들께 각 기업의 해외 VC, VIP 분들과 교류하실 수 있는 저녁 네트워크 파팅도 준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라클은 매년 라스베가스에서 약 일주일간 오라클 클라우드 월드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세계 최고 IT 전문가들이 모이는 매년 진화하는 클라우드 전략을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오라클 클라우드 월드에서는 최신 클라우드 전략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미라클 창업 기업분들만을 위해서 미니 세션이나 글로벌 기술 전문가를 그리고 투자자들을 만나뵐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드립니다. 추가로 작년에는 중소기업청과 창업진흥원과 함께 K-스타트업 이노베이션 로드쇼라는 프로그램을 보스턴에서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오라클 보스턴 지사를 방문하고 오라클 기업과 전문가, 해외 투자자 그리고 기술 전문가와의 매칭 컨설팅을 통해 기술 시장 진출을 위한 유용한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진행된 프로그램 외에 앞으로 진행될 고객들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저희 오라클 클라우드 서밋이라는 행사를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5년 2월 11일 서울 인터컨티넨탈 그랜드 서울 파르나스에서 오라클 클라우드 서밋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라클 클라우드 서밋은 IT 관리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등 기업의 IT, 클라우드, AI 관련 담당자들과 의사결정자 약 1000분이 함께 모이는 대규모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동시에 진행되는 키노트 세션, 기술 세션, 그리고 다양한 부스 체험, 그리고 이벤트까지 유익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혹시 행사에 대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보이시는 QR코드를 통해 행사 정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것으로 오라클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본 사업에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보이시는 QR코드를 통해서 문의를 신청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세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션으로는 서울 AI 허브 박찬진 센터장님의 기업의 AI 혁신 사례와 기술적 진화라는 주제로 AI 전환기 스타트업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진 센터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박찬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그 AI 기술 진화와 스타트업의 중요성, 발전 방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저는 2017년에 SK 하이닉스에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담당을 했었고요. 우연찮게 또 이번에 올해부터 이제 서울 AI 허브 센터를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가 하이닉스에 갔을 때 이제 알파고가 나왔고, 제가 올해 이제 센터를 맡으면서 다양한 LLM 기반의 발전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게 이제 2024년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많은 일들이었죠. 그래서 소라도 나왔고, 엊그저께 이제 소라가 정식으로 릴리스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는 이제 GPT를 로봇에 넣어서 뭐 피겨 AI라는 것들이 발표가 됐었고, GTC에서 이제 휴머노이드 디즈니 로봇들이 소개가 됐었고, 또 데빈 AI라고 코파일럿처럼 이제 코드만 생성하는 게 아니라 요구사항 분석에서 디버깅하고 테스팅하고 다시 커밋까지 하는 그러한 컨셉을 가진 스타트업도 나왔고요. 그리고 라마도 엊그저께 이제 3.3이 나왔고, 그 다음에 GPT-4 옴니가 나왔고, 최근에는 이제 O1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형태의 어떤 GPT 기반의 GPT 이후에 응용들이 만들어지고 세상이 급속도로 빠르게 AI가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알파고하고 현재 GPT를 잠깐 비교를 해보면, 사실 알파고 때는 이제 저도 이제 하이닉스에서 장비 이상 탐지라든가 또는 불량 검사라든가 다양한 전문적이고 좁은 영역의 AI들을 다뤘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LLM이라고 하는 것들은 방대한 텍스트 기반으로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학습을 하고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챗봇이라든지 이러한 응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전하고 어떻게 보면 AI의 한 두 단계인 것 같고요. 이전에는 어떤 AI 기술로 이런 AI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았다면, 최근에는 일상으로 많이 들어와서 AI를 어떻게 활용할까를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이전에 이제 저희 불량 검사할 때도 프리트레인된 이미지넷 기반의 프리트레인 네트워크 갖고 와서 뒷단에 이제 불량 이미지를 가지고 파인 튜닝하는 식으로 학습을 했었죠. 그 당시 이제 저 하이닉스에 있을 때도 AI가 실제적으로 프로덕션에 들어가려면 AI를 테스팅을 해야 되고, AI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재학습을 한다든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고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AI를 어떻게 볼 거냐? AI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소프트웨어다. 저는 소프트웨어 공학 베이스라서 사실은 AI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로부터 상관관계를 매우 잘 포착하는 확률 기계 또는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전에 소프트웨어가 요구사항 기반으로 설계하고 프로그래밍해서 코드가 나왔다면, 지금은 데이터 레이블을 가지고 모델을 만들고 그게 사실은 이제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뭐 데이터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모델이 확률 머신이기 때문에 항상 모델이 잘못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GPT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실 GPT가 학습이 되는 것들은 우리가 이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그러니까 레이블을 사람이 따로 붙이지 않아도 그 문장에서 레이블을 자동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학습을 하는, 구멍을 뚫는다든지 뒤에 어떤 붙이는 것들을 예측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모델 학습 방법이 되면서 GPU가 많고 데이터만 많으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죠. 물론 그게 모델의 학습이 되면 뒷단에서 우리가 휴먼 피드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모델을 추가 학습을 해야 되지만, 번역을 하려면 두 언어를 갖고 방대한 데이터를 또 만들어서 추가 학습을 해야 되죠. 파인 튜닝을 해야 되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셀프 슈퍼바이드 러닝으로 학습된 모델이 인간의 지식들을 어느 정도 학습이 돼 있고, 지금은 이제 방대한 챗봇이라든가 번역이라든가 이런 타스크 기반의 특화 파인 튜닝 또는 도메인의 파인 튜닝을 통해서 이 LLM 모델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O1 잠깐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나온 O1 보면 그러니까 체인 오브 소트라고 해서
이전에 우리가 뒷단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인 거죠. 뭐 한 번에 제로샷 원샷으로 이렇게 그 답을 얻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질문을 해서 학습 추론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이게 이제 학습에 들어가 있어서 뭔가 이전에 딥러닝이라는 하는 것들이 1초 안에 뭔가 이게 개 고양이를 판단하는 거라면 지금 오원에서 하는 방식들은 뭔가 증명이라든가 단계별로 사고를 해서 보다 어려운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그러한 모델로 학습이 돼 있고요. 또 이 빅테크에서의 큰 그 이벤트 중에 하나는 이제 라마 3.2라고 보는데 다양한 기업에서 라마 3.2를 가지고 그 학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 3.2에서는 뭐 1빌리언, 3빌리언에서 경량 모델하고 VLM 모델들이 오픈소스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 모델을 기반으로 다양한 응용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에서는 이제 뭐 AI의 리눅스라고 자기 이런 라마 3를 포지셔닝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애플 인텔리전스나 삼성의 갤럭시 AI 같이 온 디바이스 폰에 AI를 넣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실현이 된다면 아직까지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가 릴리스 되지는 않았으니까요. 되면 개인에 있는 개인 정보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형태의 응용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LLM 기반의 OS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이제 스타트업한테는 많은 기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앞에는 이제 우리가 파운데이션 모델이나 이런 빅테크, 그러니까 빅가이들의 어떤 AI에 대한 노력이었고요. 스타트업들은 주로는 이제 LLM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든다기보다는 응용 기술 중심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죠. 물론 이제 파인 튜닝을 하겠지만 사실 LLM이라고 하는 거는 스테이트리스, 그러니까 물어보면 내가 이전에 물어봤던 것들을 LLM이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클라이언트 물어보는 사이드에서 기억을 해야 되고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LLM의 답변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다 정확하고 보다 상세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고 아까 COT와 같은 기술들은 학습에 활용이 되고 학습에 인티그레이션이 돼 있는 거죠. 이러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술들에 대해서 아까 COT 말씀드렸고 뭐 라그라고 해서 우리가 오라클에서 벡터DB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최신 정보를 가져와서 다시 프롬프트로 해서 이제 LLM에 물어보는 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목할 만한 것들은 이제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라고 해서 다양한 AI들을 통해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식들이 최근에 어떤 에이전트라는 이름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틱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런 왼쪽에 있는 이제 소년이 자전거를 타고 있는 모습인데 그거를 소녀가 소파에 앉아 있는 형태로 바꾸고 그거를 설명해 달라 이렇게 하면 복잡한 문제가 되겠죠. 그거를 뭐 포즈 에스티메이션하고 이미지 텍스트 스피치를 통해서 물론 이제 앞에 텍스트 프롬프트를 받아서 각각의 AI를 통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데빈 AI도 GitHub에서 이슈를 가져와서 코드를 생성하고 코드를 테스팅하고 디버깅하고 해서 풀 리퀘스트를 만들어서 머지를 하는 식의 전체를 자동화하는 그런 어프로치도 어떤 전문적인 AI들을 LLM으로 통합하는 그러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생각을 해보면 LLM은 지식 기반의 AI인 거고요. 이전에 전문 AI라고 말씀드렸던 알파고유의 AI라고 하는 것들이 LLM하고 통합이 되는 모습이 앞으로의 AI 발전 모습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에이전트라고 하는 거는 저런 장비가 없는 그러니까 디지털 세상에서 에이전트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일정을 예약을 한다든가 하면 뭐 비행기 티켓을 끊고 호텔을 예약하고 뭐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게 피지컬하게 세상으로 오게 되면 제조나 다양한 분야에 이런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들이 활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많은 기사들이 나오는 것들은 저 빅테크 기업 주도의 파운데이션 모델 AI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뭐 우리가 그 일론 머스크가 10만 개의 H백을 확보했다는 건데 H백이 뭐 3천만 원씩 하면 10만 개면 한 4조 정도의 규모인데 이런 파운데이션 빅테크 가이드의 어프로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외에도 그 우리가 만들어진 그 LLM을 가지고 다양한 그 분야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다양한 도메인에서의 스타트업의 역할이 중요하고 사실은 대기업은 자기의 비즈니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빠른 기술 변화에 대해서 빠르게 시작하고 실패하고 이러한 것들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이 이런 AI 기술 발전이 급격한 시대에서는 중요한 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든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여러 그 파운데이션 모델 주자들이 있었을 때 그거를 빠르게 최신 기술이 나왔을 때 그거를 내 비즈니스에 가져올 수 있느냐, 그리고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는 멀티호밍 능력을 가져야 되고 내 도메인에서 뭐 표준화를 한다든가 그런 협력 체계를 만드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최근에 어떤 AI 기술 진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저는 서울 AI 허브 센터를 맡고 있고 서울 AI 허브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최근에 5월달에 이제 저희 서울 AI 허브가 개관을 했고요. 저희가 2017년 12월부터 현재까지 한 360개 이상의 스타트업들을 성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재에 저희가 고속도로 나가다 보면 이제 LG 근처에 있는 그 교총회관 옆에 서울 AI 허브가 자리 잡고 있고요. 그래서 2028년까지 그 서울 AI 시티를 만들려고 하는 서울시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 AI 허브에는 카이스트 AI 대학원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공군의 그 AI 신기술 융합센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국가 AI 연구거점이 저희 허브에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서울대병원의 전략 특화 연구소가 저희 허브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저희 허브 건물이고요. 그리고 옆에 교총, 그다음 하이브랜드, 희경, 교육동까지 해서 이제 저희 입주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개 정도의 입주 공간을 가지고 그 스타트업들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도메인의 스타트업들을 육성 성장하고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이제 뭐 CS 나갔고 올해도 그 CS의 7개의 혁신상 기업들이 지금 그 CS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2017년부터 누적 매출이 한 4천억이 되고 뭐 기업 가치로 보면 누적으로 1조 5천억 정도 되는 그런 규모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는 뭐 이런 IR 런웨이 같은 것도 있고 기업들 연계해주는 오픈 이노베이션 같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밀라에 저희 기업들을 파견해서 연구 지원을 해주고 국내에 있는 교수님들 연계해주는 그 서울 AI 펠로우 사업들 진행하고 있고요. 다양한 사업 지원과 최근에 이제 AI 플러스 헬스케어하고 AI 플러스 로봇이라고 하는 고급 교육 과정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 홈페이지에서 등록해 주시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의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렸고요. 나중에 뭐 최근에 지금 그 기업 입주 기업하고 멤버십 기업 모집을 하고 있고요. 뭐 스타트업 여기 스타트업 기업에서 참여를 하셨으면 저희 허브 AI 쪽에 관련된 스타트업이시면 저희 허브에 지원을 해주시면 많은 혜택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 AI 허브 박찬진 센터장님 세션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라클 스케일업 프로그램의 성공 사례 사이오닉 AI 이야기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AI 시대를 위한 클라우드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제로 사이오닉 AI 김덕현 헤드 오브 디벨로퍼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오닉 AI의 김덕현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제 제가 설명드릴 주제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AI 시대를 위한 클라우드 패러다임의 변화인데요.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은
저는 사실 처음에는 게임 회사와 이제 그 디자인 툴 회사에서 엔지니어링을 하고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인프라를 이제 좀 담당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사이오닉 AI 그 AI 서비스 회사에서 지금 개발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네, 저희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결론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는 이제 AI 서비스를 위한 클라우드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요 패러다임의 전환이 어떤 이유로 전환이 될 것이며 그리고 그것들이 방향성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제 경험을 기반으로 좀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네, 뭐 아까 이제 센터장님도 많이 설명을 해주셨지만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이제 뭐 챗GPT 혹은 요즘 최근에 SKT랑 협약을 맺은 퍼플렉시티 등의 많은 이제 AI 서비스 기술들이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네 가지 서비스들의 공통점은 LLM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인데요. 사실 LLM은 그 인공지능 AI라는 큰 범주 내에 이런 뭐 머신러닝, 자연어 처리 그리고 딥러닝의 교집합 되게 굉장히 작은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와 같이 이제 사전에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문맥을 이해하고 텍스트 기반의 결과물을 생성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라클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라고 했을 때 GPT의 경우에는 당시에 학습한 그 지식을 기반으로 오라클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게 되죠. 또는 뭐 심지어는 이제 뭐 이런 시나 소설 등의 창작 활동도 가능하다고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 LLM은 좀 이제 LLM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사전에 학습한 데이터에 대해서 답변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사전에 학습되지 못한 데이터는 잘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스케일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해봤는데요. 스케일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요 GPT의 모델이 학습할 당시에 데이터가 없었는지 이제 답변을 할 수 없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이런 LLM의 한계를 이제 뭐 극복할 방법들이 뭐 학계 또는 업계에서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제안을 하고 구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릴 부분은 이제 아까 라그라고 설명을 해주신 검색 증강 생성입니다. 이제 라그의 경우에는 이제 그 LLM이 이제 학습하지 못한 그 데이터들을 외부에서 가지고 이제 들어와서 관련도가 높은 문서를 검색을 하고 그 문서를 포함을 해서 프롬프트를 확장해서 LLM에게 질문을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스케일업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해 줘. 아까 제가 질문했던 내용을 제대로 라그를 구현하기 위해서 관련 기사 뭐 이제 오라클 스타터 프로그램에 대한 관련 기사를 학습을 시키고 그 관련 기사와 질문의 그 유사한 문장을 검색을 한 다음에 획득을 하고 오른쪽과 같이 이제 프롬프트를 구성을 해서 LLM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 프롬프트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 실제로 회사에서 사내에서 사용 중인 프롬프트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상단에는 이제 LLM이 행동을 해야 하는 인스트럭션 부분이고요. 중단에는 아까 이제 그 외부 지식 기반 데이터가 중간에 들어가고 가장 마지막에 실제 질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좀 이제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은 저 빨간색 글씨인데요. 이제 중간에 있는 그 주어진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만 응답을 해라라고 LLM한테 인스트럭션을 주는 구문입니다. 이러한 작업들을 RAG 라그를 통해서 이런 스케일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 그 서비스 내에서 돌아가는 그 화면인데요, UI 화면인데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RAG랑 LLM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저희 회사는 어떤 거를 이제 좀 하는지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제가 경험한 것들을 풀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아까 보여드렸던 라그를 활용을 해서 이제 기업의 데이터를 학습을 하고 기업이 원하는 응답을 생성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문서를 집어넣고 질문을 하면은 답변을 한다. 딱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실제로 이제 기업 고객분들한테도 정말 이제 어렵게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좀 간단하게 설명하는 편인데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뭐 AI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잘 이해하기 어려운 골치 아픈 문서들을 자주 잘 변환해주는 연구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요거는 이제 저희가 예시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연구인데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줄글 텍스트가 아닌 뭐 PDF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이미지로 된 뭐 텍스트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파싱을 해가지고 우측과 같이 LLM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마크다운으로 변환을 한다거나 또 마크다운을 줄글로 다시 한번 LLM한테 질문을 해서 변환을 시키는 그런 연구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 저희는 지금 뭐 국책은행 등 온프라미스 구축형 환경으로 지금 서비스를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기본 전략은 그 SaaS 그러니까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런 것들을 서비스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다만 이제 현재 온프라미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랑은 다르게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런 서비스를 구축하는 게 사실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좀 많았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 건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런 실제 질문과 관련 기사를 이제 비교를 해서 유사한 문장을 탐색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유사한 문장을 찾아오는 일이 사실 기존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데이터 타입에서는 좀 어려운 일입니다. 이제 아래에는 이제 그런 키워드 기반 검색에 대해서 설명을 좀 적어 놓은 건데요. 이제 스케일업 프로그램 그리고 클라우드라는 키워드를 기반으로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이제 간단하게 구현을 하자면은 검색을 했었는데 우측과 같이 뭐 프로그램, 스케일업 혹은 클라우드 프로그램 이런 단어 기반, 키워드 기반으로 매칭을 해 오면은 유사도가 그렇게 상당히 높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의미 기반으로 이제 좀 검색을 해올 필요가 있는데요.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아까 같은 텍스트 데이터를 이제 벡터화를 하고 벡터화한 데이터 간의 유사도를 비교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3차원 공간으로 조금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각각의 데이터들이 이 3차원 공간에 점으로 찍힌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여기서의 예를 들어보자면은 고양이랑 강아지는 이제 그 다리가 4개 있기 때문에 그런 공통점이 있죠. 반대로 얘기해 보면은 바나나와 사과는 이제 과일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뭐 강아지와 고양이는 조금 더 유사도가 있다. 그리고 바나나와 사과는 이제 조금 더 유사도가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고양이 입장에서 사과보다는 이제 강아지가 다리가 4개 달린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유사도가 높다고 표현할 수 있고 실제로 3차원 공간에서는 좌표가 좀 더 가까이 표현이 된다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벡터 데이터를 변환을 통해서 유사도를 검색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다만 이 벡터 데이터의 경우에는 좀 리소스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3차원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좌표 값으로 표현이 됐었는데 이런 부동 소수점 수로 각 차원을 저장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강아지라는 도그라는 단어가 이제 컴퓨터에서는 3바이트로 표현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도그라는 단어를 이제 768차원으로 그 표현 벡터 데이터로 표현을 해서 저장을 할 경우에 768배로 이제 그 부동 소수점이 나오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는 3072바이트가 되게 됩니다. 768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전송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고성능 그리고 고용량 스토리지랑 네트워크 리소스가 좀 요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지금 회사 사무실 그 통신실 있잖아요. 그 단전함 있는 배전함 있는 그쪽에다가 서버 렉을 놓고 지금 온프라미스로 서비스를 돌리고 있는데요. 굉장히 하드웨어가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게 좀 많이 저희한테 어려움을 이제 실현을 줬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벡터 아까 보여드렸던 벡터 데이터들을
저장하기 위한 벡터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사례들을 좀 많이 살펴보면은 항상 얘기 나오는 것들이 코스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좌측 쪽을 보시면은 많이들 사용하시는 파인콘이라는 벡터 데이터베이스 사스 서비스가 있는데, 요거를 먼슬리로 했을 때 뭐 한 거의 $4,000가 나온다고 하면은 뭐 셀프 호스티드를 했을 때 뭐 $835 이런 식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뭐 이런 이제 사례들과 같이 이제 실제 그러니까 단순히 연구 단계가 아닌 실제 고객한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비용에 좀 상당히 많은 관심을 들여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실제로 사용을 하는 쿼드란트라는 벡터 데이터베이스의 그 가이드를 보면요, 그러니까 로컬 SSD에 최소 5만 IOPS를 보장을 해야 된다, 권장한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물론 이제 리스트 프라이스 기준이긴 하지만 클라우드에서 구축을 해야 될 경우에 AWS에서는 거의 3TB 5만 IOPS 기준으로 $3,700, 그러니까 총 거의 $4,000죠. 그리고 OCI에서는 $178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10배 차이가 발생을 하죠. 또 네트워크는 어떨까요? 네트워크 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벡터 데이터베이스, 벡터화된 데이터를 이제 페이로드로 좀 주고받게 되는데요. 뭐 아까 도그라는 텍스트가 10TB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아까 768배라고 했죠. 768차원으로 표현을 할 경우에는 7680TB가 되게 됩니다. 서빙 때는 그렇고, 이제 학습 때도 마찬가지로 조금 그 네트워크를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요. 이제 AI LLM 모델을 뭐 학습을 하거나 파인 튜닝을 해가지고 서비스에 업로드하는 경우에 이제 모델 파일을 이제 트랜스퍼를 해야 되는데, 이 LLM 모델 파일이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통상적으로 파라미터 이제 1빌리언당 2기가 정도 모델 용량을 스토리지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까 라마 3 72B의 경우에는 한 140기가, 그러니까 100기가가 이상 상회하는 그런 데이터 용량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를 다 네트워크로 전달을 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클라우드에서 이제 또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이제 프라이스를 비교를 해봤을 때 AWS 서울 리전 기준으로 0.12달러 정도 기가바이트당 이제 비용이 드는데, OCI 기준에서는 일단 처음에 10TB가 무료였고 0.025달러 수준으로 아웃바운드 트래픽 그 프라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실제로 서비스를 할 때 굉장한 그 선택의 그 기준이 되더라라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저희가 경험을 해봤을 때 제가 느끼기로는 확실히 이제 AI의 최적화된 성능과 비용을 제공하는 이제 클라우드가 AI 서비스들에게는 이제 굉장히 선택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고 살아남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이오닉 AI 김덕현 헤드 오브 디벨로퍼님 감사합니다. 이번 세션부터는 미라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미라클 2기 6개 창업기업분들이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제일 먼저 빅데이터를 활용한 e스포츠 능력 분석 도구와 온라인 게임 코칭 플랫폼 기업 게임프로 홍태욱 대표님께서 진행을 맡아주시겠습니다. 홍태욱 대표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AI 기반 e스포츠 솔루션 게임피트를 개발 중인 주식회사 게임프로 대표 홍태욱입니다. 앞에서 워낙 대단하신 분 두 분이서 발표를 하셔서 지금 굉장히 긴장이 돼갖고, 보통 학창 시절 때는 제가 홍시여갖고 맨 마지막에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회사명을 게임프로로 하니까 첫 번째로 발표를 하게 돼서 프로게임으로 했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지금 갑자기 드네요. 저희는 현재 게이머에게 습관을 만드는 기업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 429만 명의 게이머들을 대상으로 저희는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있고요. 현재까지 대략
1,320여 명에게 지난 2년 동안 15분의 프로 출신의 코치님들께서 누적 시간 3만 시간, 재구매율 30%, 그리고 배출 프로게이머를 12명이나 배출시키면서 온라인으로 어떻게 하면 게임을 더 잘할 수 있는지 교육하고 알려주고 매칭해주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시장의 문제점들을 한번 다시 확인하게 됐습니다. 많은 게이머들은 게임을 잘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재밌게 잘하고 싶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나 트위치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게임을 잘할 수 있지라고 하는 부류가 있고, 뭐 FPS 트레이닝 게임인 에임랩으로 연습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무의미하게 반복적으로 게임을 하는 유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이러한 방법처럼 게임을 잘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AI 학습 기반 사용자 맞춤형 루틴 프로그램인 레벨 PT와 프로 출신의 코치 혹은 게임 전문가들이 게임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e스포츠 코칭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게임 PT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구매 건당 30%의 수수료를, 그리고 게임 PT 아카데미를 통해서는 이제 프로게이머 양성 과정으로 월간 40만 원의 비용을, 그리고 부가적으로 e스포츠 게임단 운영과 e스포츠 대회 운영으로 부가 홍보와 수익을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수강생으로 이루어진 배틀그라운드 게이머 아마추어 게임단이 있는데요. 아마추어 대회를 우승하고 프로 대회에 나갔는데 프로 대회를 우승을 하고 사우디로 가서 5천만 원 정도 되는 상금도 따오는 게임단의 맛을 봐버리게 돼갖고 아주 큰 실수로 게임단을 3개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틀그라운드랑 모바일 배틀그라운드, 발로란트 게임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러한 각각의 비즈니스들, e스포츠 아래에 있는 비즈니스들을 묶어서 저희는 저희만의 시너지 맵으로 묶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게임 PT 플랫폼으로 사용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e스포츠를 더 재밌고 잘할 수 있는지 알려주고, 게임 PT 아카데미를 통해서 e스포츠 전문가를 양성하거나 프로게이머가 될 수 있도록 도움 주고 있고요. 레벨 PT, 아까 말씀드린 AI 기반의 학습 모델로 사용자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레벨 PT와 그 e스포츠 게임 구단과 e스포츠 대회 운영 등의 e스포츠까지 해서 하나의 시너지 맵으로 묶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은 오늘 발표 자리가 그 투자 AR이 아니라서 좀 편안하게 얘기를 해달라, 그리고 왜 사업하게 됐는지도 말을 해달라라고 하셔서 조금 편안하게 한번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놀랍게도, 제가 잘 보이시나요? 놀랍게도 저도 프로게이머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프로게이머 생활을 하고 나서 군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창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e스포츠 창업이 아니라 IT 에이전시를 차렸습니다. 그래서 앱 만들고 홈페이지 만들고 마케팅하고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돈은 많이 벌려서 좋은데 생각보다 많이 벌렸습니다. 근데 돈은 많이 벌려서 좋은데 내가 해보고 싶은 걸 해보고 싶다. 그래서 한번 스타트업을 해보자 라는 결심을 하게 됐고요. 근데 뭐 이렇게 뭐 인바디, 뭐 한화, LG, 뭐 동아, 뭐 기타 등등 많은 사이트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옛날부터 했었던, 내가 사랑했던 게임, e스포츠 쪽을 한번 다시 건드려 보자라는 아주 큰 실수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 시장에 재진입하기 전에 시장에 수요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자. 그래서 게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 당신이 게임을 못하는 단 한 가지 이유와 같이 칼럼을 작성해서 여러 커뮤니티에다가 뿌렸더니 이렇게 우측에 댓글로 뭐 욕도 많았습니다. 욕도 많았지만 조회수가 대략 12만 건 정도가 발생이 됐고요. 한 2개월 동안. 그리고 문의량이 40건 정도가 왔고 4건 정도가 판매가 됐습니다. 이때 홈페이지나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안 만들고 네이버 블로그랑 카카오톡 문의만으로 이렇게 고객들의 반응을 알게 돼서 e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고 더 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니즈가 있구나라고 해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약 누적 12억 원 정도의 사업화 지원금을 갖고선 열심히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투자를 돌아다닐 때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돈이 되겠냐? 라고 하셔서 정말 열심히 돈 벌려고 노력해갖고 작년 매출은 약 3억 원 정도, 그리고 올해는 5억 원 정도를 목표하고 있고, 그 여러 사업들을 확장해 나가면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해내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저희 마일스톤 같은 경우에는 투자 유치하고 매출 빼고는 다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고 매출만 이루면 돼갖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원들 같은 경우에는 감사하게도 제 지인분들 아니면 현 지인분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뭐 스마일게이트 출신 분들이나 프로게이머 출신 분들이 많이 합류를 해주셨고요. 이제 이 자리에 서게 된 살짝의 본론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희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하게 된 이유가 미라클 프로그램,
오라클과 함께하는 창업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미라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돼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현재 만들고 있는 AI 학습 모델 기반의 e스포츠 능력 분석 도구 같은 경우에는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사용자의 인게임 데이터와 그리고 인게임 외적인 데이터들을 확보를 한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더 게임을 잘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는 승률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당신이 뭐 A보다 B를 선택했을 때 더 승률이 높을 거야에 대한 추천 방식을 훈련으로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걸 시각화하기 위해서 편안하게 보시기 위해 시각화를 했고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뭐 뭔가 많습니다. 제가 문과라서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요. 뭐 그 추천 시스템을 어떻게 잘 만들겠다라는 내용인데 저희 엔지니어님께서 정말 열심히 만들고 계시고요. 사실 이것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처음에 이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이라는 창업 지원화 사업 중에서 저희가 왜 오라클하고 신청했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여러 많은 대기업들이 글로벌한 대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 저희가 왜 오라클에 신청을 했냐? 사실 오라클이 가장 진심이었더라고요. 게임에. 다른 곳들은 게임에 생각보다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e스포츠라는 게임 시장에 들어오기 전에 F1 레이싱에 정말 많은 진심을 쏟아부어서 F1 레이싱 e스포츠 게임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들 하나씩 봐보시면은 그 오라클에서 이제 레드불 F1 레이싱 팀이죠. 저도 베르스타펜 엄청난 팬인데요. 이 F1 레이싱 팀에 이제 오라클이 달라붙으면서 데이터 기반의 시뮬레이션으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0.001초라도 빨리 달릴 수 있을까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엄청 많이 한 끝에 실제로 10배 이상의 효과를 나타냈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사실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과 함께 F1 레이싱 게임으로 e스포츠 업계에다가도 이런 기술들을 도입을 하려고 했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이쪽에 도움을 한번 요청하면은 이제 좀 더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미라클 프로그램, OCI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고요. 저희가 오라클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면서 가장 크게 매력적으로 봤었던 게 크게 4가지입니다. 데이터 전처리 방식, 데이터 분석 모델 방식, 그리고 쉬운 DB 연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렴한 비용이었는데요. 사실 이 중에서 가장 큰 거는 비용이 너무 저렴했다가 컸죠. 그래서 저는 살짝 걱정되는 거는 나중에 이제 저희 OCI 비용을 높여버리면은 좀 많이 가슴이 아플 것 같은데 그것만 조금 잘 부탁드리는 말씀으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올해까지는 간단하게 AI 학습 기반 인게임 데이터 분석 및 트레이닝 루틴 시스템 개발을 올해 하고 이제 내년 중순까지 개발을 완료하려고 하고 있고요. 해당 서비스를 런칭한 다음에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받고 나서 AI 학습 기반 솔루션, 아예 학습을 직접 할 수 있는 솔루션 자체를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일단 첫 번째 1단계로 지금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데이터 라벨링부터 이제 시스템 구축에 힘을 쓰고 있고요. 이런 모든 과정들은 OCI와의 협업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장점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다음 분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서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게이머들이 언제나 습관처럼 사용하는 서비스를 목표하고 있고요. 그 첫 번째로 일반 게이머부터 프로게이머 지망생, 은퇴 프로게이머까지 게이머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임 프로 홍태욱 대표님 발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셀러들을 위한 AI 통합 관리 쇼핑몰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 레이티스트 K 김경훈 대표님이 이어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김경훈 대표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레이티스트 K의 데브옵스 겸 대표 김경훈입니다. 최근 흑백 요리사에서 좋아하는 셰프님의 나야 들기름이라는 명대사에서 영감을 받아 오늘 발표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OCI는 저희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요소가 되었죠. 저희가 오라클 클라우드를 선택하게 된 이유와 그 성과를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셀러를 위한 쇼핑몰 통합관리 플랫폼인 키냅스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AI를 곁들였고요. 셀러 4,500여 분께서 가입하시어 이용해 주시고 계십니다. 키냅스는 셀러들에게 상품 DB와 주문 관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며 쿠팡, 스마트 스토어뿐만 아니라 해외 판매 채널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4,800만 개의 상품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저희는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했습니다. 특히 최신 LLM과 RAG 기술을 결합하여 상품명과 상세 설명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여기에 상품 이미지 자동 태깅, 속성 추출, 카테고리 자동 맵핑 등을 더해서 셀러들이 손쉽게 표준화된 상품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AI 기술들은 보통 대기업에서나 도입할 수 있는 고비용 솔루션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OCI의 강력한 컴퓨팅 파워를 이용해서 이 기술들을 모든 규모의 셀러들이 쉽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이를 통해 셀러들의 성공을 돕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 이러한 혁신이 가능했던 건 OCI 기반의 컴퓨팅이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그 배경을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AWS가 국내 리전을 개설하기 전부터 저희는 도쿄 리전에서 EC2를 활용해서 적극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였습니다. 서버리스와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저희의 서비스의 주요 구성 요소로서 이런 다양한 매니지드 서비스들로 인해서 저희는 큰 이슈 없이 빠르고 쉽게 서비스를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서비스가 성장하면서 수십 테라바이트에 달하는 상품 이미지와 데이터베이스 호스팅으로 인한 네트워크 비용이 큰 부담으로 저에게 되었습니다. 4,800만 개가 넘는 상품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그리고 AI 기반 개인화 마케팅 솔루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컴퓨팅 환경이 필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비용 절감을 위해서 다양한 글로벌 클라우드를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컴퓨팅 성능 그리고 네트워크 비용을 두고 고려사항을 두고 비교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결론은 OCI는 저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비용 면에서 큰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벤더 이전에는 늘 고민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데이터 이전 비용과 기술적 문제가 가장 큰 과제였죠. 저희가 마이그레이션을 고려하는 주된 이유는 비용 절감 때문이지만 실제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따르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과 시간을 저는 투자로 생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이전에 단순히 서비스를 위해서 급하게 개발한 코드들이 점차 레거시 시스템이 돼서 기술 부채를 증가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컨테이너 기반의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인 쿠버네티스 하나로 모든 컴퓨팅 서비스와 DB 서비스까지 마이그레이션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쿠버네티스를 선택한 주요 이유는 OCI의 파격적인 프리티어 혜택 때문입니다. OCI는 관리형 쿠버네티스 서비스인 OKE를 통해서 프로덕션 레벨의 컨트롤 플레인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또한 매월 ARM 기반의 4코어와 그리고 24GB의 메모리와 또한 10TB의 네트워크 트래픽도 비용 없이 제공하는데, 이는 타사에서 네트워크 비용만 약 16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간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후 트래픽은 10TB 이후 트래픽은 80% 더 저렴합니다. 이런 혜택들로 인해서 타사나 자사의 인프라에서 운영 중인 서비스를 OCI로 이전하고 검증하는 데 충분하며 본격적인 프로덕션 서비스를 운영하기에도 충분한 사양입니다. 물론 쿠버네티스는 러닝커브가 좀 높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로드 밸런스, 네트워크 플러그인 등 다양한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OCI는 최적화된 플랫폼과 문서를 제공해서 이런 어려움을 크게 줄여주고 있습니다.
오토 스케일링 같은 기능들도 잘 정리된 문서로 제공되며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로의 전환기에 겪었던 고민들이 지금 쿠버네티스 도입 과정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가 필수가 된 것처럼 쿠버네티스 역시 피할 수 없는 기술의 흐름이 될 것입니다. 또한 OCI는 최신 세대의 CPU 코어 1개 단위와 1GB 단위의 메모리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어서 타사에서는 고민해야 된 인스턴스 유형의 문제를 T3, R5, C5 이런 선택의 문제를 크게 줄여주고 이로 인해서 충분한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는 노드를 훨씬 쉽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종합해서 OCI의 혜택과 자유로운 인스턴스 구성 가능을 고려하면 기존 인프라에서 OCI의 프리티어로 초기 비용을 절감하고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도입 초기에는 타사 서비스들과 OCI 가격과 성능을 일일이 비교하면서 계산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항상 OCI가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다는 것이었고 이제는 별도로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기능이 OCI에서 적절하게 제공된다면 그 이상의 고민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서버리스 서비스와 DB 서버 등을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성공적으로 마이그레이션 하였고 그 결과 클라우드 비용을 기존 대비 60%나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OCI로의 이전에 결심이 되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레이티스트 K 김경훈 대표님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이미지 생성형 AR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맥케이 최재호 대표님께서 이어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최재호 대표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주식회사 맥케이 대표 최재호라고 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오라클 및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오늘 이제 당연히 오라클 앞에서도 많이 말씀하셨듯이 가격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느낀 실질적인 장점들 그리고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생성형 AI를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별 희한한 걸 다 하는데 그것도 중간에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총 3가지 솔루션을 메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아이라는 생성형 AI 솔루션이고요. 두 번째는 일로드라는 광고 AI PPL이라는 용어를 저희 붙였는데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광고를 하는 솔루션입니다. 마지막은 제가 약간 연구실 성격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박사 한 5명이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박사가 그냥 어떻게 혼자 만들었어요. AI CCTV 솔루션을 만들었는데 이게 성능이 다른 타사들 지금 팔고 있는 것보다 좋아가지고 우연치 않게 또 유일하게 KT에서 저 사업을 하는데 KT POC를 통과한 유일한 AI 모델이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KT 거의 독점 공급을 하게 된 저희 효자 노릇을 하게 되는 계약을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셋 중에 지금 현재는 돈을 제일 많이 벌어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됐습니다. 매출액은 저희 9억 16억 정도 됐고요. 올해는 약간 좀 피봇하는 형태로 솔루션 쪽으로 이제 가다 보니 저보다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전공자들이다 보니까 저 흐름 따라 계속 왔었어요. 우리나라의 20년대까지는 일반적인 AI 디텍션 하는 거 이런 거 하다가 또 모션 하다가 23년에 이제 생성형 AI를 하게 되면서 서버 비용에 대한 두려움을 알게 됐죠. 솔직히 23년에 저희가 좀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생성형 AI 모아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다는 건 좀 이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시장의 니즈에 따라서 만들게 됐는데 그거에 관련된 논문도 인터내셔널 저널에 논문도 내고 PCT도 내고 특허는 등록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시장에 런칭을 하는 걸 굉장히 주저하게 된 이유는 저는 그때쯤에 알았던 것 같아요. 23년 중반에 생성형 AI에서는 돈을 못 번다. 왜냐하면
돈을 버는 거는 서버 회사다. 서비스 회사는 돈을 못 번다. 서버비 내고 나면 돈이 안 되더라. 런칭 지금도 안 됐습니다. B2C 런칭은 지금도 안 했고요. B2B로만 판매를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저희 거를 사가시는 엔진을 사가시는 분들을 오라클에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이유 중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비용은 당연히 중요한 비용인데요. 저희는 원래 이제 20년부터 이제 전통적으로 AWS를 사용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한테 제일 큰 스트레스는 뭐 비용도 비용인데 해킹입니다. 한번 해킹이 되면은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은 이제 해킹이 됐는데 슈퍼유저 아이디를 해커가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AWS에서는 대응할 수가 없대요. 대응을 못 해준대. 아무것도 못 해주니까 그냥 카드를 해제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자기들이 경정 청구는 하지 않는다. 자기들이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을 듣는데 이제 약간 절망을 한 거죠. 아니 해킹이 됐으면 어떤 리커버리 그런 프로세스를 줘야 되는데 카드 해제하라고 이게 무슨 말인가. 막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차에 OCI 제안을 받았고 심지어 가격도 싸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쪽 선택을 하게 됐고요. 마이그레이션 하는 건 저희는 뭐 어차피 엔지니어들이 큰 문제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부드럽게 해서 지금은 OCI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상하게 좀 언론에 좀 많이 나왔고요. 생성 AI 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좀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저희가 재밌는 거는 저 중간에 있는 그 국토부 강소기업입니다. 저희 문체부도 아니고 과기부도 아니고 국토부에서 저희부를 강소기업으로 뽑아주신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 AI CCTV 성능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게 뜬금없이 그렇게 됐는데 특허는 뭐 많이 내고 있고요. 계속 많이 내고 있습니다. 기술 스택에 대해서 저희 회사의 기술 스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나 아니면 클라우드 쪽이랑 이제 밀접하게 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데이터 공학을 베이스로 하고 AI를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또 생성 AI 당연히 AI 많이 씁니다. 엄청 많이 쓰고요. 저희 이제 개발자도 PC 막 뭐 4090 두 개 꽂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1,000만 원 넘어가고 막 이렇게 이런 PC들 쓰는데 서버는 오죽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 개발들을 하다 보니 이제 서버 수요는 항상 있고요. 항상 목마르죠. 그래서 이제 H200 쓰고 싶다, H200 쓰고 싶다, 뭐 S40S보다 더 좋은 거 쓰고 싶다, 뭐 맨날 그러고 있는 거죠. 모아이 아까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왼쪽에 보시는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톤앤 매너를 맞춰줍니다. 그냥 텍스트를 집어넣으면 예를 들면 동화책을 집어넣으면 그 동화에 맞는 사파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같으면 문장 넣고 이미지 나오고 문장 넣고 이미지 나오고 문장 넣고 이미지 나오면 1, 2, 3번에 톤앤 매너가 맞지 않으면 동화책 사파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하고 두 번째는 2개, 3개 중에 또 골라서 앞에 거랑 맞추고 세 번째는 2개, 3개, 4개, 5개, 6개 중에 1, 2번이랑 맞추고 한 100개쯤 가면은 이제 막 수백 개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저희는 한 번에 이렇게 쭉 나오는 저런 알고리즘을 특허로 가지고 있는데요. 저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웹툰 회사나 아니면 컨텐츠 제작사 저희가 이따가 이 뒤쪽에 있을 텐데 이제 샘플 비디오나 뮤직비디오나 영상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기본이 되는 그런 기술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이제 한국형 웹툰 회사들과 협업을 한 거고요. 지금 일본 쪽이랑도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명화를 컨셉으로 한 건데 이것도 생성형 이미지입니다. 고화풍을 이용한 저희가 이제 지체 엔진을 보유하고 있어서 커스터마이징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이노션 OS 팀, 그러니까 5개 광고 팀이죠. 5개 광고 팀하고 이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일부 샘플입니다. 릴로드라는 솔루션은 저희가 생성형 AI를 만들어 보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솔루션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광고를 자연스럽게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샘플들을 뭐 저희가 다양하게 지금 뭐 시간상 소개는 못 드리겠지만 이상하지 않게 지금 영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제품들을 넣는
예를 들면 여기다가 저희 이게 녹화하시고 계신데 끝나고 여기다 이제 뭐 레드불을 놓는다거나 아니면 오라클 이렇게 간판을 놓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영상 속에서 그런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광고 대행사 쪽이나 아니면 방송사 쪽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JTBC나 아니면 이노션, 뭐 MBC 뭐 이런 뭐 컨텐츠 회사들이랑 하고 있고, 저 기술 자체는 이제 드라마 무빙이라든가 이번에 또 넷플릭스에서 오픈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쪽에도 지금 적용이 될 계획이고요. 상용화 레벨까지 올라와 있어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컨텐츠들의 저 기술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내용은 이번 오라클과 하면서 활동 내용은 당연히 지적재산 건축로는 저희가 원래 많이 하던 행동이기 때문에 그걸 많이 하고 있고요. 등록도 그 과정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만들어진 이 베이스를 가지고 오라클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서버를 이용해서 이제 실제 컨텐츠, 뮤직비디오도 하나 만들었고 영화도 하나 만들었는데 뭐 그런 것들을 해서 컨텐츠 페스티벌에 참가를 했고 뭐 다른 뭐 기타 뭐 또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기회가 돼서 미국 쪽에 저희는 이제 전국에는 미국으로 플립을 할 생각인데 미국 쪽에 가서 이제 투자 유치가 가능하냐, 과연 우리 기술이 먹히냐 이런 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 달 반 정도 출장을 이제 저희 담당자를 보냈는데 실제로 투자 제의도 받았어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것보다 비율이 좀 낮아서 거절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뭐 유명한 펀드에서 제안을 해주셔서 이게 미국에서도 먹히는구나, 기술이 먹히는구나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저희가 만든 저희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편집은 저희 엔지니어들이 해서 뭐 그냥 뭐 이렇게 멋있진 않은데 배경 음악은 저희 게 아니고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영화를 만들었어요. 이제 이걸 영화를 만들었고 이거 한 7분짜리 엄청 길기 때문에 좀 중간에 자른 건데요. 그러니까 컨텍스트를 이어서 이미지를 생성한 다음에 그거를 짧은 동영상으로 만드는 그런 형태를 통해서 편집을 통해서 영상을 만든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뮤직비디오입니다. 실제로 이거는 이제 저기 보시면 프롬프트AI라는 그 한국형 웹툰 이미지를 저희가 제공을 받아서 그 한국형 웹툰 이미지에 맞게 톤 앤 매너 맞추고 주인공 얼굴 맞추고 이런 거 맞춰서 저기 중간에 보시면 채널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이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음악을 가지고 커머셜로 제작한 그런 뮤직비디오입니다. 실제로 요거 제작하는데 비용이 일반적으로 제작하는 거에 비용이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들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저희가 아까 모두에 이상한 제안을 많이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뮤직비디오 만들어 달라, 뭐 무슨 영화 만들어 달라. 최근에 엊그제는 이제 애트리랜다. 그 넷플릭스에서는 촬영을 다 했는데 주인공 피부가 안 좋대요. 피부 예쁘게 해줄 수 있냐? 그런 제의를 받고 하도 기가 막혀서 한번 해봐라 했는데 또 그걸 또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해가지고 또 만족스러워 하시는데 지금 그걸 얼마를 받을지가 고민입니다. 근데 이제 상용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상용 프로그램 써보셨는데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거를 할 수 있냐고 해서 아까 보신 릴로드 기술 중에 일부를 이용해서 이제 만들어서 저희가 아마 그 시장을 우리나라에 처음 만들지 않을까. 일단은 지금까지는 아무도 없어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라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얻은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아까 보신 그런 많은 솔루션들을 위한 일단 서버를 솔직히 이제 뭐 과제 비용이긴 하지만 무료로 활용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원하는 대로 편하게 저희 중소기업에서 그 정도 금액으로 이렇게 막 쓸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테스트해보고 사용해보고 할 수 있었고, 저희 솔루션을 런칭해볼 수 있었고, 그리고 솔루션 고도화에도 당연히 도움이 됐고 학습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는 오라클의 가장 큰 장점이 이제
당연히 비용은 장점이 많습니다. 당연히 비용은 장점이 많은데 아까 어떤 분이 얘기하셨는데 가격은 나중에 올리실 수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장사 잘 되면 올리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비즈니스적으로.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AWS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먼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해킹이나 이런 거에 대한 대응이 워낙 시장 지배적인 사업자다 보니까 너무 무성의하고 너무 불쾌할 정도로 이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라클은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그쪽에서 사실 해킹 당하고 나서 이게 똑같이 대답을 하시더라도 지금 이거 뭐 슈퍼유저가 원하니 탈취돼서 로그인이 안 되는 경우에 자기들이 대응을 못 하니까 뭐 어떻게 하라 프로토콜이 있으면 좋은데 전화가 와서는 카드 해지하세요 이렇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한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면 저희도 그 카드에 물려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었고 엔틀러 피칭 기회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엔틀러 피칭 기회는 저희한테 이제 새로운 모멘텀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글로벌 피칭이라는 거에 대해서 몰랐는데 이번에 이제 저희도 엔틀러 시작으로 계속 해외 피칭을 몇 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피칭은 막 20분, 1시간도 하는데 대부분의 미국 스타일의 피칭은 3분, 5분, 7분이더라고요. 저는 5분 주길래 5분 안에 무슨 얘기를 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5분 안에 피칭 못 끝내면 그러니까 매력을 못 느끼면 어차피 오래 설명해도 없다는 게 이제 그들의 생각이더라고요. 문화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가서 할 때는 그 5분 피칭을 잘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배웠고 이제 솔루션 고도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도 배웠고 그리고 또 글로벌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됐고 그래서 되게 많은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이 자리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오라클은 솔직하게 제가 사용해보니까 장점이 굉장히 많은 시스템인 건 맞는데 조금 안타깝죠.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왜 이렇게 낮을까?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데 가진 장점들을 좀 더 잘 홍보를 좀 하시고 그러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안타까워서 그런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맥케이 최재우 대표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인공지능 AI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산업에 맞춰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 AI 노미스 김시원 대표님께서 이어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김시원 대표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AI로 기회를 발견하고 간단하게 만드세요. AI를 놓치지 않게 하는 AI 노미스입니다. 저희의 미션은 누구나 AI를 이용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AI를 그냥 사용한다는 건 조금 의미가 다른데요. AI를 이용해서 그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다면 현재보다 10배, 20배, 100배 더 큰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뭐 AI 시대라고 하는데 뭐 앞서서 계속 AI 요즘에 뭐 하도 많이 들어서 너무 이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챗GPT하고 뭐 대화를 할 수도 있고 테슬라 로봇은 이제 공을 던지면 받는 수준입니다. 노벨 화학상은 AI 개발자가 타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아마 AI를 사용하고 있다, 옆에 AI가 있다고 좀 착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아마도 실제 여기서 계신 분들도 그렇게 많이 사용해 보신 적은 없을 겁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뭐 이런 큰 회사들이 AI 선도하는 회사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서비스들을 조금 사용해 보는 정도? 아직 뭐 에이전트 AI가 나온 건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AI를 이용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전에 구글에서 우리에게는 해자가 없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픈소스 때문이라고 했죠. 오픈소스 AI 모델, 정말로 뭐 스테이브 디퓨전, 플레이그라운드, 뭐 샘2, 뭐 라마3 앞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들, 그런 엄청나게 많은 오픈소스 AI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면 정말로 AI를 이용해서 누구나 어떤 멋진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것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핸드폰이나 노트북, 컴퓨터들을
사용하듯이 이게 없으면 정말로 안 되는 그런 수준의 이용 가능한지 그 여부가 좀 불투명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있는데도. 네, 코드입니다. 코드 때문에 장벽이 있습니다. 딱 보기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리가 지끈지끈하죠. 네. 그러면 뭐 개발자들은 다 할 수 있지 않냐? 아닙니다. 개발자들도 뭐 GitHub에서 오픈소스 AI 모델들을 받아와가지고 뭔가 자신의 컴퓨터에 깐다든지 온프레미스에 한다든지 할 때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뭐 디펜던시도 맞춰야 되고 쿠다도 안 맞고 뭐 엔비디아 GPU가 아니면 아예 되지도 않고 맥에선 또 따로 맥 용으로 바꿔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짜증나는 일이죠. 그래서 저희는 저희의 미션을 쉽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미션을 충족하고자 노미시아 넷을 런칭했습니다. 저희 되게 단순하고 심플한 홈페이지 화면인데요. 노미시아 닷넷에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노미시아는 작은 거미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저희 마스코트고요. 여기에 나온 내용처럼 간단한 명령어 하나만 가지고 자신의 컴퓨터에서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바로 오픈소스 AI 모델을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네, 저기 노미시아 런 플럭스 하면 플럭스 모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거는 저희가 뭐 맥이나 리눅스 다 윈도우 다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맥에서 인스톨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것처럼 위에 조금 뭐 한 줄에 인스톨하면 뭐 디펜던시든 뭐든 다 이렇게 설치가 자동으로 됩니다. 설치가 다 됐으면 이제 노미시아를 실행할 수가 있는데요. 노미시아에서 실행할 수 있는 AI 모델 리스트를 보기도 하고 그리고 노미시아 런 그리고 AI 모델 이름을 넣으면은 바로 서버가 실행이 됩니다. AI 모델을 사용하는 서버죠. 이거는 윈도우에서 나오는 윈도우에서 촬영한 내용인데요. 아까 같이 노미시아 런 해가지고 AI 모델을 실행을 시켰을 때 우선은 이 서버는 API를 제공합니다. API는 이제 개발자들이 쓰는 언어인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API를 제공하기 때문에 개발자들은 이런 API 서버 띄운 API를 가지고서 본인이 뭔가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냥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데모 웹페이지도 제공합니다. 들어가면 이건 지금 같은 경우는 플레이그라운드라는 AI 모델인데 보시는 것처럼 프롬프트 넣어가지고 자신의 컴퓨터에서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바로 AI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오픈소스 AI 모델들을 저희가 제공하는 것을 사용할 수가 있죠. 뭐 이제까지는 어렵다고 생각했던 AI를 명령어 하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쉽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이것을 전 세계 1억 명이 쓰는 그런 제품으로 만들고 싶고요. 기본적으로는 무료니까 뭐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GPU가 없거나 뭐 그 동영상을 만들거나 할 때 엄청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위해서 클라우드 GPU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도 있습니다. 뭐 가입을 하시고 뭐 크레딧을 이용해서 이런 저희가 제공하는 AI 모델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사용해 볼 수가 있고 뭐 허깅 페이스라든지 이런 것 같은 엄청나게 뭐 몇만 개 되는 오픈소스 AI 모델을 다 제공하는 건 아니지만 각각의 이제 분야 내에서 중요하고 그리고 최신 유용한 AI 모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뭐 AI 모델의 뭐 코스트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 무료로 자신의 컴퓨터에서 무료로 쓰고 이게 좀 부족하다 했을 때는 저희가 제공하는 이제 클라우드 GPU를 쓰는 이렇게 연계를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라클에서 사용했을 때 이제 저희가 미라클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라클 클라우드와 협력을 해서 앞에 있었던 서비스나 제품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클라우드 GPU를 제공하려고 하다 보니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제 코드 스타트 문제와 이제 비용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여기 엔지니어 분들과 같은 협력을 통해서 이 A10 GPU를 마음대로 확장 가능하고 되게 값싸게 그리고 언제 어느 때나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그런 연계 기술을 이용해서 클라우드 GPU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아주 많은 도움이 되었고 개선을 많이 이루었습니다. 이번에 미라클 프로그램을 통한 성과로서 저번 달 기준으로 한 18만 명 정도의 MAU를 가지게 됐고요. 해외 매출은 한 4,000달러? 뭐 시드 단계이기 때문에 매출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처음부터 글로벌로 이제 타겟팅을 해서 4,000달러 이제
해외 매출 적지만 해외 매출을 가졌다는 데에 의의를 두고 있고 2025년도에는 오라클의 스케일업도 이용할 수도 있고 해서 어쨌든 글로벌적으로 정말로 1억 명이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AI로 기회를 발견하고 간단하게 만드십시오. 이제 여러분도 저희 노미시아를 이용해서 바로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AI를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AI 노미스 김시원 대표님 발표 감사합니다. 이어서 소상공인을 디지털화를 앞장서고 있는 HR 솔루션 플랫폼 기업 위솝 김규환 대표님께서 발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김규환 대표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위솝의 김규환입니다. 위솝은 소상공인과 프랜차이즈 운영관리 분야 DX를 돕는 리테일 테크 기업입니다. 저희 위솝은 두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운영관리 솔루션, 샵솔루션의 줄임말 샵솔과 프랜차이즈 가맹관리 솔루션, 프랜솔을 제공 중에 있습니다. 두 서비스는 다양한 기능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런 기능들을 세부적으로 소개하는 자리는 아닌 만큼 저희 서비스가 고객에게 어떠한 가치를 제공해 주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은 하루에 처리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보통 대기업의 인사팀, 총무팀 혹은 경영관리팀 이런 업무들을 다 혼자서 처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너무 힘들죠. 그래서 저희는 소상공인 사장님이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 선들을 제거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 복잡한 선들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시간과 비용이다. 결국은 이 많은 선들을 최소화시켰기 때문에 사장님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더욱더 복잡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 선은 시간과 비용, 저 선의 길이는 시간과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네모나미는 프랜차이즈와 유관 기업, 유관 부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유관 부서 간의 소통의 비용까지 더욱더 포함이 되는 거죠. 근데 저희 프랜솔을 도입하게 된다면은 이런 유관 부서 간들 간에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 사일로 현상도 제거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저희 위솝, 저희 서비스가 고객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저희 프랜차이즈 본사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데이터 사일로 현상 때문에 부서 간의 데이터를 통합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저희는 이런 부분을 해결했기 때문에 가맹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동으로 보고서도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맹점의 현황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에서는 아주 간편하게 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시죠. 저희가 봤을 때 저의 시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희 위솝은 750만의 소상공인 중에서도 36.4%의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이런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은 디지털 적용률이 매우 낮다, 낙후화되어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대략적으로 10% 정도가 있는데요. 이걸 뒤집어서 보시면은 소상공인의 DX의 가능성이 90%의 성장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정부에서도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많은 힘을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런 소상공인 중에서도 프랜차이즈 시장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왜 프랜차이즈 시장이냐? 왜냐하면은 프랜차이즈 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장이기 때문이죠. 보시는 바와 같이 숫자는 거짓말을 하진 않습니다.
현재 퇴직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가맹점 수도 정의 상관관계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다양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일단은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매우 시스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창업을 할 때 보통 한 달이면은 창업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쉽게 창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은퇴를 하신 분들이 창업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평소에 생활을 하실 때 평균 최저 생계비가 200만 원인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기에는 매우나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월 현금화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런 가맹점 부분으로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저희가 프랜차이즈에 집중을 하면서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클라우드 비용의 증폭적인 증가였습니다. 그 증폭적인 증가의 원인은 저희 서비스의 구조의 원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프랜차이즈를 하나 확보했을 때 거기에 속해져 있는 가맹점, 직영점이 한 번에 유입이 되고요. 그리고 가맹점과 직영점에 있는 매장의 직원들도 다량으로 동시에 유입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가맹점이 1000개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를 저희가 영업했을 때, 성공을 했을 때 동시에 한 5천에서 6천 명의 유저들이 한 번에 유입이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비용은 점진적으로 증가한 구조가 아니라 계단 형식으로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프랜차이즈 고객의 이런 프랜차이즈 고객의 성장에 따라서 저희가 비용이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 CU 같은 경우는 13,000개였던 CU가 17,000개로 증가했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가 매우 빨랐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더본코리아 서브웨이를 확보함에 따라서 다량의 이제 가맹이 증가함에 따라서 또 그 비용이 확 올랐던 상황입니다. 이 시점 클라우드 비용은 2배로 늘었고요. 또 내년에는 저희가 SPC에서 도입이 예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빠르게 클라우드 비용의 효율화가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이런 클라우드 비용의 효율화가 중요했던 시점에서 다행히도 저희는 오라클, 미라클에 선정이 되었고요. 빠르게 오라클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해서 월 1,200만 원의 클라우드 비용을 월 700만 원으로 변경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고사용이 적용했기 때문에 고객의 입장에서도 매우 만족도가 높았던 상황이고요. 이런 저희 안정화된 클라우드 비용을 기반으로 저희는 추후에는 좀 AI, R&D로 강화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매장 운영 시계열 데이터와 매출 정보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통해서 보시는 것과 같이 AI 백종원을 만드는 부분으로 이제 저희가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좀 시간 관계상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느꼈던 부분은 이거 같습니다. 분명히 비용 부분도 저희는 충분히 효과가 있었던 부분이 있지만은 그보다는 모르는 부분은 바로바로 여쭤보고 거기에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소비의 경우에는 프랜차이즈가 성장을 하면 저희도 성장하는 구조처럼 오라클도 스타트업이 성장을 하면 동시에 같이 오라클도 성장하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또한 AI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앞서 보시는 화면과 같이 오라클에 있는 많은 전문가 분들에게 자문을 구하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오라클과 자문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솝 김규환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산업 현장 설비를 최적으로 관리해주는 설비 예지 보전 솔루션 기업 퓨처메인의 이신혜 이사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신혜 이사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미 무대에 와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는요. 일단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세션이라 제가 조금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혹시 스타트업 대표님들 계실까요? 네, 일단
스타트업 생태계 최전방에 계신 대표님들 응원하고요. 저희 퓨처메인은 미래의 주인이라는 뜻으로 이제 지어진 그 제조 AI 그리고 스마트 공장에서 기계 설비에 대한 설비를 최적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특히나 제조 현장을 가보면은요. 일하는 사람을 좀 찾아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요. 이게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글로벌리하게 그 공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생산 가능 인구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요즘 생산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0년에 자동차 공정에는요. 사람이 다 조립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하고 진행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이제 2030년이라 제가 써드렸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이미 거의 무인화 70-80%의 무인화 공정이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사람만 잘 관리하면 공장에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의 노동력이 다 자동화 설비로 대체되다 보니까 이러한 설비를 잘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었고 제조 경쟁력의 어떤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가장 제조 경쟁력이 떨어지냐 봤더니 설비가 고장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설비가 고장이 나게 되면 이 고장이 난 것을 빠르게 찾아서 원인을 찾아서 고쳐야 되는데 도대체 뭐가 고장이 난 건지 알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고쳐야 되지 이거를 막 찾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설비의 가동 중단 시간이 길어지고 제조 경쟁력이나 생산성이 향상이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퓨처메인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모니터링 솔루션에서 더 나아가서 설비의 이상까지 그리고 어떤 고장이 생겼는지 진단까지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지 보전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까지는 그 온프라미스 그 솔루션만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이 온프라미스라 하다 보니까 고객이 좋아서 확장을 하려고 해도 이 확장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하드웨어 리소스의 어려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클라우드로 전환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요. 가장 구체적인 계기는요.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라는 기업 잘 아실 겁니다. 그 기업에서 클라우드형 이제 사스 형태의 솔루션을 찾고 있고 예지 보전 솔루션을 찾고 있다라는 연락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실제 현장에서 시연할 기회가 생겼었는데요. 근데 그때 제가 무대뽀로 장국진 대표님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전화를 드려서 도움을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와주셔가지고 저희가 클라우드와 그리고 이번 사업을 통해 가지고 에티버스의 김태훈 이사님 감사합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서 시작품을 만들고 클라우드 서비스에 연계한 제품을 아람코에 가서 시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 중동 고객들이 아랍 상인이라 불릴 정도로 굉장히 수준들이 높고요. 그리고 뭐 이제 3개의 케이스만 테스트해 보면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가면 한 10개 케이스를 만들어서 해보시죠 이렇게 나오는 사실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 솔루션에서 지금 해당하는 시뮬레이터 설비에는 베어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단을 하고 원인 결과 제공을 해주고 로우 데이터까지 같이 열어서 확인을 하면서 얘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증명까지 해드리는 케이스 를 이렇게 10가지 케이스를 다 진행을 했고요. 10가지 케이스 중에서 9개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잘 맞춰가지고 지금 POC를 성공적으로 끝내면서 지금 벤더 등록 앞서 파일럿 테스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점으로 돼가지고요. 저희가 중동 시장의 어떤 빛이라고 할까 기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동 시장에 좀 적극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아람코 본사에서도 IR 피칭을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만은요. 저희가 여러 전시회를 참여를 하면서 약 한 10건의 MOU와 그다음에 3건의 POC 파일럿 계약을 체결했고 또 10건의 그 신규 파트너를 발굴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 스타트업 대표님 계시다고 이제 해주셨는데 한 10년 정도 스타트업을 진행을 하면서 느꼈던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워낙 사실은 오라클 제품이 좋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개가 이제 장점을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저희의 포인트는 약간 달랐습니다. 저희는 좋은 파트너, 좋은 관계란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기업이어야 되고 관계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도움을 필요해서 요청을 했을 때 그때 손을 잡아주었던 이제 그 어떤 포텐셜을 알아보고 도움을 주셨던 그 오라클을 저희가 선택하게 된 그 가장 핵심적인 계기였었고요. 그게 바로 1번이랑 이어지는데 사실 스타트업 대표님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핸디캡으로 시작을 합니다. 스타트업이 되게 뭔가 액티브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하지만 사실은 한정된 자원이라는 핸디캡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력도 항상 부족하고 자금도 항상 부족하죠. 그런데 이러한 핸디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사람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저는 좀 꼽고 싶습니다. 한 업체의 키맨과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 업체의 전체적으로 솔루션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저희랑 전혀 관계 없을 것 같은 회사의 대표님이 또 열정적인 저희의 팬이 돼주셔가지고 저희 솔루션을 영업을 해주시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 사람 간의 관계가 어떻게 어디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모르는 부분이다 보니까 항상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제 스타트업 시장은 국내가 아닌 글로벌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국내 시장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국내로만 한정짓기에는 너무 시장이 작기 때문입니다. 그 글로벌 시장에서도 아까 앞서 해주신 이제 저희 대표님도 보시면 글로벌 매출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말씀 주셨는데 사실 글로벌 매출이라는 게 언제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뻥튀기해서 굉장히 좋은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시장들이 많고 나의 기술을 국내에서는 알아주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해외에서는 또 알아봐줘서 투자를 받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내에 있는 몇 가지 레퍼런스만 생긴다면 그걸 가지고 또 글로벌로 준비가 된다면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긍정과 적극성 그리고 이건 너무 사실은 뻔한 얘기인데요. 제가 이 부분을 어디에서 느꼈냐면 그 중동 쪽이랑 비즈니스를 할 때 좀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가 전시회 가면은요, 중동 분들은 특히 이렇게 슬렁슬렁 이렇게 지나다니시다가 어떤 저희가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관심이 없어도 이렇게 들으러 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편하게 들으세요. 근데 여기까지는 사실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 레퍼런스를 소개하고 우리 솔루션이 어떻게 좋은지 설명하고 계속 끈질기게 설명을 하면 그때부터 사실 눈빛이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까 이거 말씀드렸던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의 콜로넬이라고 하는 이제 그룹사인데 그 그룹사와 저희가 이제 MOU를 맺게 된 계기도 처음에 관심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쭉 구경 오셨다가 저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계속 만나자 미팅을 하자 이렇게 진행을 해가지고 사실은 두 번째 만남에 MOU를 체결하게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진짜 잘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걸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해도 될까 안 할까 이런 것을 고민하는 시간에 적극적으로 먼저 어프로치를 하고 계속 연락을 하고 이런 이제 적극성이 있다면 사실 없던 복도 생기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타트업 대표님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어떤 의미이냐면 저도 그렇지만 사실 모든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10개 미팅과 10개 사업 계획가 있다면 그 10개를 모두 다 100을 하려고 하십니다. 너무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고 꼭 좋은 그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세요. 근데 사실 사업이 그렇지만 이 10개의 케이스가 다 성공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잘 되지 않는 건들이 생기고 실패라는 어떤 그런 그 분위기가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타격감이 사실 더 큰 부분이 있죠. 그럼 대표님들이 힘들어하면 사실 직원들은 귀신같이 알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번 사실 항상 성공을 할 수 없고 그 실패가 어디에선가는 이제 우리 사업에 우리 대표님들의 자양분이 되고 있다. 우리 게임으로 치면 스탯 쌓는다고 하는데 그 스탯이 항상 쌓여지고 있어가지고 언젠가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기회를 발휘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스타트업 대표님 요즘 많이 힘드신 거 저도 알고 하는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실패한 것이 아니다라는 굉장히 좋은 말이 있는데 그 부분 저도 항상 되뇌이고 있는데 여러분 스타트업 대표님도 항상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오라클 쇼케이스 세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과 실제 성공 사례들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오라클 쇼케이스 외에도 디올 컴업 행사장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도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오늘 오라클 쇼케이스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dcast.